먼저 이제 LT 스파이스가 어떤 것인가라고 제가 이제 처음 페이지인데요. 혹시 제가 바로 조금 퀴즈 하나 조금 간단하게 드려도 될까요? 업앤다운 퀴즈인데 LT 스파이스가 처음 배포된 게 몇 년도인지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LT 스파이스가 처음으로 배포된 게 1999년 10월 달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000년대생들 분들께서는 LT 스파이스보다 어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T 스파이스가 지금 원래 LT라는 거 자체가 이제 리니어 테크에서 개발된, 지금은 이제 ADI의 한 가족이 되었지만 리니어 테크에서 개발된 스파이스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이고요. 스파이스 프로그래밍이라는 것 자체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거 뜻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언제 쓰시느냐가 중요한데, 이 프로그램을 이거는 워낙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개발 초기부터 쓰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저희 오늘 강의 순서와 맞춰서 프로그램을 쓰시는 걸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처음에 LT 파워 플래너라는 프로그램을 소개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고객분들한테 요구사항을 받으셨을 때 개념 설계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제 생각에는 스파이스 프로그램으로 바로 넘어오시는 것보다는 파워 플래너를 먼저 돌리셔가지고 거기서 적당한 L값, C값, FET를 어떻게 선정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로 오셔가지고 그 설계에 대한 검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스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파워 플래너에서 설계된 회로에 대한 검증을 주로 하는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알렉산더 과장님께서 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이 스파이스 프로그램으로 일단은 기본적인 검증이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드를 제작하셔가지고 보드 레벨에서 검증하실 수 있는 툴이 이따가 이제 세 번째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LT 제품에서 보통 이제 LT 제품이 보통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라이브러리에. 근데 저희가 이제 22년도에 맥심이랑도 합쳐지면서 맥심 제품들이 새로 개발되는 제품들은 저희 이제 스파이스의 프로그램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근데 아직 모든 맥심 프로그램에는 아직 저희가 지원을 할 수는 없는 상태고, 맥심 반도체에 대해서는 오아시스 시뮬레이터를 계속 쓰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비쉐이라든지 넥스페리아,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디스크리트 업체들, 아니면 수송 소자 업체들한테 저희 다 LT 스파이스 라이브러리를 호환되는 모델들을 다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델들을 가져와서 LT 스파이스에서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할 건지도 이 오늘 강의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조금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재는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LT 스파이스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 조금 이제 LT 스파이스 24라고 새로운 버전이 출시가 돼가지고요. 기존에 쓰셨던 거랑 조금 다르게 단축키도 조금 바뀌셔가지고 조금 혼동이 오실 수도 있는데, 조금 다시 그거는 이제 유저가 다시 세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 OS용으로도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윈도우 OS용으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 주제는 이제 LT 스파이스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을 시작할까라는 주제고요. 그럼 이제 시작하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3가지를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 서킷을 직접 다운로드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미 세팅된 파일을 LT 스파이스에서 불러오는 방법, 세 번째는 그냥 맨땅에서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미 세팅된 파일을 불러와서 거기서 제가 조금 이제 바꿔서 많이 좀 시험을 하고 있고요. 제일 편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데모 서킷으로 시작하실 때는 저희 회사 여기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에 접속하시게 되면은 아래에 이런 창이 나옵니다. LT 스파이스 데모 서킷이라는
웹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서치라는 칸이 있고 서치란에 토폴로지를 검색하셔도 되고 반도체 명을 직접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검색하시면 여기에 이제 뜨게 되고요. 지금은 제가 아무것도 검색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지금 데모 서킷이 여기 다 등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색하셔가지고 검색하신 게 여기 옆에 뜨게 되고 그 옆에 뜬 거를 여기서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받으셔가지고 실험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또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는 저희 제품을 직접 검색하셔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 툴앤 시뮬레이션 그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 LTSpice 라이브러리를 직접 다운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통해서 이렇게 그 스파이스 모델을 직접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데모 서킷을 구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데모 서킷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데모 서킷이라고 올려놓는 서버에다 올려놓는 거는 저희 본사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들이 다 검증을 해서 이 회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검증이 된 회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회로가 데모 서킷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 회로는 사실 저희가 이제 미리 검증은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는 이제 직접 이제 설계를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스파이스를 실행시켜서 바로 이제 제품 어플리케이션 서킷을 바로 가져오는 방법인데 보통 이 방법을 많이 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쓰고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게 그 소자에 대한 모든 파라미터가 다 정의가 안 돼 있고 일부분 같은 경우는 그 소자들이 조금 생략되어 있는 빠져 있는 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조금 이제 데모 서킷을 가져와서 본인이 좀 수정을 하셔야 되는 조금 수고로움이 조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이 회로를 어떻게 가져올 건지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LT860라고 하는 버컨버터, FET 내장량 버컨버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5V로 딱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5V로 전압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출력 전압을 바꾸신다든가 전류량을 조금 바꾸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서 이제 인덕터 값이라든지 로드 저항 값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위칭 주파수도 바꾸셔야 되고 그 소프트 스타트 타임, 처음에 램프업 얼마나 걸릴 건지 그런 거 다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가져오냐? 처음에 이제 방법은 아까 처음부터 그걸 다 일일이 그리기가 힘드니까 방법은 저희서 이제 컴포넌트 단축키로는 P가 되고요. 이 컴포넌트를 창을 불러오게 되면 이게 오른쪽과 같은 이렇게 창이 뜹니다. 여기 창에서 여기 서치가 보이시고 여기다가 LT860라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여기 검색이 되고 여기에 왼쪽에 여기에 이제 그 IC에 대한 라이브러리 모델이 뜹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오픈 이그젬플 서킷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딱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대로 값을 튜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직접 그리시는 방법인데 처음 LTSPIC를 키셔가지고 뉴 스키마틱을 컨트롤 N으로 하셔가지고 여기서 직접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모든 고객들이 원하는 모든 회로를 다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많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백지 상태에서 이제 회로를 그릴 때 조금 이제 이 에디터를 얼마만큼 좀 편하게 쓰실 수 있는지 조금 설명입니다. 저희가 목적은 일단은 오늘 목적의 이제 최종 데모 이 소주제의 최종 결과물은 요 RC피터를 그리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타임 컨스탄트는 한 1ms 되는 RC피터입니다. 그리고 정전압 소스로 전압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인풋 노드, 아웃풋 노드가 되켜져 있고 저희가 이제 펄스로
입력으로 0에서 5V짜리 펄스 입력을 주게 되는 이제 그 시뮬레이션 파일을 만드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그리기 시작했을 때는 일단 마찬가지로 컨트롤 N으로 이제 기본 화면에서 시작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저희 기본적으로 RL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여기 도구 모음에 여기 그라운드, 전압 소스, 저항, 캐패시터, 그 다음에 그 옆에 인덕터와 다이오드까지는 다 기본 기호가 위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클릭하셔가지고 긁어와서 여기서 화면에서 붙이셔도 되는데 단축키로도 다 이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단축키로도 이제 R, L, C, D, G 하면 이제 그라운드까지 다 바로 화면에서 이거를 별도로 누르시지 않고 단축키로 화면에서 바로 여기서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품 배치를 먼저 한 다음에 와이어를 그려야 되는데 와이어를 그릴 때는 여기 하나씩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좀 복잡하니까 한 번에 여기서 시작해서 컨트롤을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한 다음에 그걸 해제하지 않고 이렇게 따라가고 여기 이쯤에서 한번 꺾어주기 위해서 한번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한번 더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한 번 더 왼쪽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꺾을 수가 있어서 여기까지 마무리까지 딱 한 번에 그릴 수가 있거든요. 한붓 그리기랑 비슷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어를 개별적으로 그리지 않고 부품을 통과해서 하면은 부품만 빼고 바로 와이어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그 와이어를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중간에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환붓 그리기로 하시다가 ESC 키를 누르게 되면 다 취소가 되니까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낸 라벨을 그리는 입력하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낸 라벨을 따로 입력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N으로 시작하는 노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 할당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스파이스 프로그램을 돌려서 시뮬레이션이 끝난 결과를 볼 때 이 낸 라벨을 입력하지 않으면 이게 N 뭐뭐가 어떤 노드인지를 따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시간이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걸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낸 라벨을 입력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낸 라벨을 입력할 때는 여기 보시면은 요 도구 모음에서 이렇게 라벨 렛을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라벨 렛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라벨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 N을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요 창이 뜨면서 라벨을 입력하게 되고요. 라벨의 이름을 여기다 적으신 다음에 OK를 누르게 되면은 이 마우스 커서에 이제 그 라벨이 따라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커서를 원하시는 와이어 위치에다가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 위치가 낸 라벨의 이름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부품 값을 이제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부품 값을 수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 심볼을 우클릭하셔가지고 심볼 정보를 수정하는 그 파라미터 전체를 다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심볼을 우클릭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뜨면서 저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셀렉트 레지스터 기존에 있던 모델들 값을 넣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뒤에 나온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항, 톨러런스 그리고 이게 몇 와트짜리 저항인지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안 하시게 되면 그냥 0으로 세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세팅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입력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항값만 입력하셔도 그냥 아이디어란 리지스터라고 생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방법은 여기 R, 요 밸류 값인데 요 밸류 값에서 우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팝업이 뜨면서 바로 여기다가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 값이라든지 캐패시턴스라든지 값을 입력하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을 조금 더 현실과 유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위 방법으로 이제 조금 더 파라미터를 자세하게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숫자가 이제 10에 3승 뭐 6승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것 같아 킬로 메가를 뭐 이제 마이너스로
소수점 밑으로는 뭐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fem토 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럴 때 기호명인데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메가 10의 6승하고 10의 3승에서 똑같이 또 M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한 게 메가 10의 6승 같은 경우는 M리지라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지 않을 때는 시스템상에서 만약에 M으로만 넣었으면은 밀리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fem토 마이너스 10의 15승 값을 입력하실 때도 이게 fem토인지 캐패시터의 파라든지를 이제 구분을 안 되기 때문에 파라드라고 이게 값을 조금 더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그냥 숫자만 넣으셔도 될 것 같고 페프까지 다 붙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그 R, L, C 값에 따른 이제 그 세부적인 파라미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레지스턴스, 톨러런스, 파워 레이팅이 있고 R 같은 경우에는 인덕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인덕터의 저항값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인덕터의 그 기생저항, 파랄렐 레지스턴스까지 다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캐패시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볼티지 레이팅 몇 볼트짜리 캐패시터인가 그 다음에 이 캐패시터의 그 커런트 레이팅이 얼마나 되는 건가 그리고 기생 성분들도 다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생 성분 같은 거 다 입력하셔야 좀 더 실제 보드와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저희가 이제 외부 모델을 미리 이미 사전에 정의된 게 있어가지고 저항값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저항값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덕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 몇 군데 업체들에서 정보를 받아와서 이미 가져온 인덕터 값들이 부품이 있는데 실제로 쓰시려는 거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점은 이제 저희 쪽에 모델이 등록이 안 된 거니까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캐패시터도 다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제 업체들과 협의가 된 것들은 다 등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전압 소스에 대한 세팅 방법입니다. 전압 소스에 대한 세팅 방법은 이제 전압은 이렇게 이제 전압에서 이제 우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음 단계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DC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요 파워 서플라이의 저항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입력하게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시뮬레이션의 목적이 전압을 정전압에만 보려는 게 아니라 전압이 막 흔들릴 때 뭐 이제 전압에 노이즈가 껴가지고 뭐 사인 웨이브가 꼈다 아니면은 이제 펄스 형태로 전압이 바뀐다 그럴 때도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어드밴스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어드밴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과 같이 자세하게 나오고요. 여기 어드밴스드에서 펄스드 세팅, 사인 웨이브 세팅, 익스포넨셜로 세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간대별로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시간대별로 이제 몇 볼트로 바뀌는 걸 다 직접 세팅하실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전압 소스까지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 예, 여기 좀 자세하게 제가 조금 확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펄스드 웨이브 폼을 세팅하는 방법인데요. 이니셜 전압, 처음에 초기 전압을 얼마나 될지, 그 다음에 펄스의 최고 전압, 온전압을 이제 얼마나 줄지, 그 다음에 딜레이는 이니셜부터 온전압까지 얼마나 딜레이를 줄지를 정의하실 수 있고, 라이징 타임, 폴링 타임과 온전압이 나올 수 있는 온전압의 듀레이션 기간, 그 다음에 전체 이게 주기성을 가지게 됐을 경우에는 그 주기가 전체 피리어드가 얼마나 되는지, 마지막으로 이 펄스가 몇 번 나오는지까지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세팅을 안 하시게 되면 그냥 무한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그 LT8609 데모 서킷을 가져온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요. 시뮬레이션은 여기 보시면은 저희 도구모에서 이렇게 여기 버튼은 재생 버튼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조건을 입력하시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AC 그래서 여기 이니셜로 어떻게 시뮬레이션 돌릴 건지 세팅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세팅하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시뮬레이션 하실 건지가 이제 뜨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조건이 세팅이 되기도 하면은 이제 돌려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고 나서 여기 빨간 웨이브 그 프로브를 찍게 되면 이렇게 전압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5V가 나오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전류량을 찍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이제 그 인덕터 위에서 이제 인덕터 노드 위에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마우스 모양이 동그라미 전류 프로브 로고스키 코일 같은 전류 프로브 모양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은 전류 방향과 함께 이렇게 그래프가 뜨게 되고요. 전류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을 플러스로 생각하시고 전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막 클릭하시다가 이제 전류 그래프 같은 경우는 방향 같은 걸 까먹으실 수가 있는데, 그거 처음에 클릭하실 때 방향 세팅을 조금 기억해 두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브폼을 받았을 때 이제 줌인도 해야 되고 줌아웃도 해야 되는데, 조금 파형을 자세하게 보고 싶을 때는 줌인을 해야 되는데, 도구 모음에서는 여기 위에 줌인, 줌아웃,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거는 파형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도구 모음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클릭하셔도 되지만은 실제로 웨이브폼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그 원하시는 부분까지 드래그 하시면 그 부분만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원래 처음 파형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원래 처음 세팅으로. 줌 투 PC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팅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코프처럼 이제 커서를 통해서 실제 시간대별로 전압을 보시고 전압이나 전류를 확인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트레이스 라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시면은 여기는 제가 아웃이라고 넷 레벨을 이미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넷 레벨에 대한 그 넷의 저항이라고 이름이 딱 세팅이 되어 있고요. 여기를 이제 우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뭐 그 커서를 몇 개를 쓸 건지를 세팅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커서를 이걸 커서를 위에를 잡고 이렇게 돌리시면은 이제 마우스를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시간대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대를 바꾸시면 이게 그 측정 결과가 여기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커서 1에 대한 시간과 그 전압값, 커서 2에 대한 시간과 전압값,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커서 간의 시간 차이와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계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라이트 클릭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냥 왼쪽 클릭 한번 하시면은 커서 한 개가 생성되고요. 한 번 더 하시면 커서 두 번째가 따로 또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딜리트 키를 누르셔서 하시면은 커서가 삭제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그래프에서 이 웨이브폼의 시간 간격과 이제 그걸 확인하시고, 시간 간격과 높이를 이렇게 전압 그 크기를 확인하시고 싶을 때는 이렇게 이제 드래그를 딱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아래에 이 네모 이 영역에 시간과 그래프가 여기 딱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로 이제 현업을 하시게 되면 디퍼런트 자동 프로브로 입력을 이제 보셔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스파이스에서는 이제 LT 스파이스에서는 자동 프로브로 입력을 보실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뭐 세 가지 방법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이제 노드의 이름을 알아서
여기에다가 이제 트레이스를 이제 입력하실 때 수식을 그냥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저희가 가이드해드리는 기본적인 방법은 만약에 여기 상측 피드백 전압의 전이차를 찍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한번 먼저 클릭을 하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클릭을 해제하지 않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이 저항 위쪽에서 다시 한번 놓으시게 되면은 이 저항차가 바로 이렇게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팅이 되면은 그렇게 지금 여기 시뮬레이션 결과가 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단 나중에 한번 실제로 한번 이렇게 동작시켜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으로는 기본적인 리퍼런스를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노드에다가 앞으로 이 노드를 기준으로 전압을 볼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그 노드를 리퍼런스로 세팅하시면 되는데, 세팅하는 방법은 그 노드에서 우클릭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뜨고요. 여기에 이제 마크 리퍼런스라고 이제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다른 노드를 찍었을 때 전압 파형들이 다 이 리퍼런스 노드를 기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 입력으로 이제 전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퍼런스 노드를 이제 취소하고 싶으시다 할 때는 바로 그냥 그 회로도 창에서 ESC 누르게 되면은 그 리퍼런스를 해제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의 전류량이 얼마나 흐르는지 그걸 이제 보시고 싶으실 경우도 있을 텐데요. 와이어에 대해서 전류량이 얼마나 흐르는지를 보실 때는 키보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와이어를 하나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처럼 이제 그 커런트 웨이브, 그러니까 스코프, 그 로고 스케일 코일 같은 모양이 뜨면서 이렇게 이제 전류 파형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값의 에버리지 값이라든지 RMS 값을 이제 스코프 상에서 이제 확인을 하시고 싶으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이 트레이스 라벨을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레프트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이제 계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버리지가 얼마인지, RMS 값이 얼마인지, 그래서 추후에 이제 파워 디서페이션은 파워 로스를 계산하실 때 이 기능을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예, 바로 이제 그 파워 디서페이션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저희가 이제 파워 디서페이션을 계산할 때 이제 당연히 이제 이 IC가 외기 온도 조건에서 발열을 고려해서 이 IC가 정션 온도 내에서 동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IC에 해당하는 열 저항 값을 봤을 때 파워로스를 얼마만큼 가져가야 되는구나를 이제 정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지금 현재 회로도에서 파워로스가 얼마큼 되는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파워로스가 얼마나 되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럴 때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왼쪽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IC의 파워로스 그래프가 계산이 돼서 이제 그래프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실시간적으로 파워로스가 얼마만큼 생기는지에 대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이제 단위 시간 동안으로 이제 RMS 값이라든지 에버리지 값을 보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아까처럼 이제 여기 라벨을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 라벨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에버리지 파워로스가 뜨게 되고, 그 에버리지 파워로스를 통해서 이 IC가 이제 몇 도까지는 견딜 수가 있는데, 아니면은 또 몇 도까지, 이 상태에서는 더 전류량을 올리게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냥 식은 웨이브폼을 지울 때는 뭐 여기를 이제 왼쪽 우클릭하셔가지고 딜리트를 하셔도 되고요. 그냥 딜리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트레이스 라벨을 클릭하셔도 웨이브폼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그 스코프 화면에서 여러 가지 파형을 보실 때는 복잡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웨이브폼을 여기 스코프 화면에서 우클릭하시게 되면은 그 스코프 창을 여러 개를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페인을 여러 개 누르셨다가 하실 수도 있고요.
그때는 이제 그 페인에 대해서 그래프를 이제 옮기실 때는 그 트레이스 라벨을 왼쪽으로 클릭하신 다음에 다른 페인에다가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르게 지우는 방법은 그냥 찍었던 노드에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한 번 더 하시면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 찍었던 웨이브폼이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원하시는 방식대로 지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지금 이제 한 가지 이제 주의하실 예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로드를 저항 로드가 아니라 커런트 소스로 저항 로드를 설정했습니다. 그럴 때 시뮬레이션을 이제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출력 전압이 음으로 떨어지는 이런 약간 좀 있을 수가 없는 현상이 이제 스코프 시뮬레이션 화면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현상은 현실 세계에서는 없거든요. 이게 왜 생기냐면은 출력이 생성되기 전에 로드를 당겨서 그렇게 문제가 생긴 거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이제 로드를 이제 그리실 때 액티브 로드라고 세팅을 해주셔야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항 로드를 했을 때는 이런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액티브 로드라고 이제 전류 소스로 이제 전류 로드를 설정하실 때는 꼭 액티브 로드라고 이제 세팅을 해주셔야 이렇게 이제 그 전압이 음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 라벨링입니다. 넷에 이름을 붙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넷 라벨링을 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스파이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넷 라벨이 그냥 이제 오토로 생성된 숫자로 이제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파형이 어디서 찍은 파형인지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이렇게 넷 라벨을 이제 붙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제 모든 넷을 다 넷 라벨을 그릴 수가 없으니 그래서 없는데 이제 일부의 넷을 이제 그냥 넷 라벨을 붙이지 않고 시뮬레이션 했을 때 나중에 이 넷이 어디였지라는 거를 이제 헷갈리셨을 때는 이 트레이스 라벨을 Alt 레프트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회로 창에서 연동이 돼가지고 그 클릭한 노드가 노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찍었었구나라는 걸 이제 반대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BOM과 에피션시 리포트, 그러니까 이제 이 회로의 효율이 얼마큼 나오는지를 스파이스 통해서 바로 이제 생성이 되거든요. 리포트 형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BOM은 저희 이제 그 툴을 실행시켰을 때 여기 뷰라는 걸로 실행을 들어가서 Build of Materials 그런 다음에 여기 Show on Schematic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BOM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기능은 아니고 그 엔지니어 분들께서 직접 여기다가 입력하셨던 정보를 그냥 긁어서 여기다가 정리해서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다가 저항 정보를 자세하게 입력 안 하셨다면은 여기도 그냥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라는 상태로 그냥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피션시 리포트를 이제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에피션시 리포트를 생성할 때는 당연히 회로가 이제 안정화된, 그러니까 램프업 구간이 지나고 나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이제 이 회로의 에피션시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시뮬레이션 세팅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제 여기 이제 그 애널라이시스 방법을 세팅하는 곳에서 여기 보시면은 그 Stop Simulating if Steady State is Detected.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가 나왔을 때 시뮬레이션을 그만둬라라고 하는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하시고 나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 그 로드를 세팅하실 때 이렇게 로드를 불러와서 세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항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항으로 하실 경우에는
이름을 바꾸셔야 됩니다. rload라고. 만약에 이렇게 생성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거를 로드라고 인식하지 않고 그냥 회로라고 인식을 해서 에피션시 리포트가 제대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 스테디 스테이트를 체크하시고 이렇게 로드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뷰를 가셔가지고 에피션시 리포트로 가셔서 여기 쇼온 스키마틱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현재 회로드의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효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각 부품에서 소모되는 전력이 얼마큼 되는지까지 다 계산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스테이트에서의 전압이 여기 자세하게 여기 뜨게 됩니다. 출력 시뮬레이션 하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그 스테이트를 찾지 못하는 이제 스파이스가 자동적으로 스테이트를 찾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팁들이고요. 이거는 사실 저는 많이 본 적은 없어가지고 추후에 이렇게 이제 만약에 스테이트가 찾지를 못하셨거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그럴 때는 이 방법을 참고하셔가지고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LTSPICE 모델을 어떻게 그 외부 업체에서 받아와서 저희 스파이스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킬 것인가. 조금 이제 많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제 여기 나오지 않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가장 쉬운 걸로 제가 좀 적어놨는데, 먼저 이제 그 업체 웹사이트를 가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얘를 만들기 위해서 넥스페리아 사이트로 들어가는데요. 넥스페리아 사이트에서 이 BUK 시리즈에 대한 FET 모델 이걸 이렇게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LTSPICE 모델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고요. 이 모델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그 원하시는 헤러도가 있는 폴더 안에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푸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푸신 다음에 스키마틱 라이브러리 이제 스파이스 창에서 단 라이브러리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제 그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은 바로 시뮬레이션을 세팅하실 수가 있고요. 예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업체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파일을 다운받게 되면은 라이브러리 파일도 있지만은 ASY 파일, 확장자 파일이 있거든요. 그 파일은 어떤 거냐면은 심볼 파일입니다. 그 모델의 심볼 파일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심볼 파일을 이제 불러오셔야 되고, 그때 심볼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아까 저처럼 컴포넌트에서 P를 누르시거나 컴포넌트를 클릭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경로를 회로도가 있는 경로를 가시면은 그 라이브러리 A의 심볼 파일을 회로도에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불러오시게 되면 이렇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하시는 이제 상세 넥스페리아 모델을 파트명령으로 여기 FET의 밸류 값을 수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설명하신 것처럼 밸류 값을 여기서 우클릭하셔가지고 바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 여기 심볼을 우클릭하셔가지고 입력하셔도 되고, 아무렇게나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저희 모델의 스파이스에서 등록되지 않은 FET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스파이스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라이브러리 파일에서 그 파일을 이제 LTSPICE 창에 띄우게 되면은 TXT 메모장처럼 파일이 뜨거든요. 읽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부품명을 찾아서 부품명 위에서 서브서킷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서브서킷 파일 이름, 폴더 부품 이름이 이렇게 그런 행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행에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심볼 하셔도 그렇게 해서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조금 더 간단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트랜지언트 리스판스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아까 전에도 저희 오전 시간대에서 이제 트랜지언트 리스판스가 이제 어떨 때 쓰이고 어떻게 이제 보셔야 되는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스파이스에서도 트랜지언트 리스판스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여기 로드를 이제 그 펄스 형태의 로드로 변경을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초기 전압을 1.5A, 그 다음에 3A로 이제 바꾼다. 그 다음에 딜레이는 한 600 마이크로 주고, 라이징 타임, 폴링 타임은 1 마이크로 세크로 라이징 타임, 폴링 타임을 하겠다. 그런 다음에 온 타임은 100 마이크로 세크로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세팅을 이제 전류파형을 세팅을 한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실행하셔도 되고, 아까처럼 거기 밸류 값에서 바로 이제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입력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전류파형과 거의 트랜지언트 리스판스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AC 애널라이시스입니다. AC 애널라이시스는 이제 요게 이제 AC 필터, 이제 RC 필터로 이제 저희가 이제 LC 로우 패스 필터를 만든 거고요. RC 로우 패스 필터를 만든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sensor적으로 컷 오프 프리퀀시가 159Hz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로 이제 참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스파이스 프로그램을 보고 싶으시다 할 때는 이 전압 소스를 AC로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AC로 입력하시면은, 그리고 이제 AC 여기 1로 입력하셔야지 좀 정확하게 세팅이 되고요. 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우클릭 하셔가지고 AC로 세팅하셔서 디케이드, 그 다음에 뭐 이제 어디까지 시뮬레이션 하실 건지 세팅을 하셔서 시뮬레이션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의 페이지와 개인과 페이지가 표시가 되고,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대충 마이너스 3dB에서 여기 159 딱 헤르츠가 이렇게 나오는 걸 여기 이렇게 딱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계산한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가 똑같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텍스트 입력한 게 색깔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좀 참고하셔야 되는데, 요 파란색으로 입력된 거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뮬레이션에 반영은 안 되는 거고요.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만 이제 스파이스 다이렉티브라고 해서 이 명령이 진짜 시뮬레이션에서 유효한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를 우클릭하시게 되면 위에 세팅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클릭하시게 되면은 텍스트로 하실 건지 스파이스 다이렉티브로 하실 건지 그 세팅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색깔이 바뀐다는 건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또 많이 쓰시는 게 이제 DC 수입과 파라미터 수입에 대해서 많이 쓰시는데요. 이거 DC 수입은 이제 전압이 바뀔 때 회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파라미터 수입은 저항이라면 저항, 캐패시터면 캐패시터, 인덕턴스면 인덕턴스가 어떻게 바뀌었을 때 이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시뮬레이션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제로는 이제 크게 쓰이는 명령은 이제 DC 수입을 위해서는 이렇게 DC라는 이렇게 명령이 쓰이게 되고, 다 DC,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그걸 이제 둘 건지, 구간을 둘 건지, 뭐 옥타브로 할 건지, 디케이드를 10번씩을 할 건지, 아니면 리니어하게 볼 건지, 그리고 스타트값과 스탑 밸류, 어디서부터 몇 볼트부터 시작해서 몇 볼트까지 가져갈 건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증가시켜가면서 볼 건지를 이제 입력하시면 되고, 파라미터 수입 같은 경우도 이게 점 다 스텝으로 이제 쓰시게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쓰시게 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되고, 이제 여기다가는 이 파라미터 수입하실 부품의 밸류 값을 넣으셔야 되는데, 밸류 값을 넣으실 때 괄호를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FET의 IV 커브를 그리는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이트 전압을 제가 0V부터 18V까지 2V 스텝으로 바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X축이 이
전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 전압은 이제 제가 세팅한 이제 나중에 이제 엔지니어분들께서 클릭하시는 걸로 이제 Y 값이 세팅이 되고 X 값은 요 DC 전압이 이제 X 값이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저항 값을 제가 1K부터 11K까지 2K 단위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값은 나오지가 않고요. 그냥 이렇게 그 시뮬레이션 할 때마다 이렇게 IV 커브가 그려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나오게 되면 이 커브가 어떤 커브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없으니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이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로 시뮬레이션 창에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Note and Annotations라고 해서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Annotate 스텝을 이제 셀렉트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색깔별로 이때 세팅한 저항값과 전압이 몇 번째 전압인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고객사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그 맥심 툴 같은 경우 오아시스 시뮬레이터에서는 그냥 별다른 세팅 없이 바로 이제 워스트 케이스 애널라이시스를 바로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LT 스파이스에서는 LT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뮬레이션 오아시스 워스트 케이스를 진행해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워스트 케이스라는 거는 그 부품값이 양극단에 있을 때 워스트 케이스. 그러니까 톨러런스의 제일 끝단에 있을 때 그 값에 대한 이제 전체 시스템 영향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함수를 저희가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함수를 구현할 때는 이 닷 펑션으로 하는 이런 이름으로 하고 함수의 이름, 그 다음에 함수의 파라미터가 들어가게 되고 이 함수의 구성, 수식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를 정의하시게 되고요. 지금 얘는 제가 이제 이 LT860 버컨버터에서 이 피드백 저항, 탑과 바텀 피드백 저항을 워스트 케이스 애널라이시스를 했을 때 어떻게 값이 바뀔 건지를 실제로 이제 보기 위한 건데, 워스트 케이스 애널라이시스는 기본적으로 노미널 값으로 한번, 그다음에 가장 작은 값, 그리고 가장 큰 값, 이제 두 가지 경우에서 2의 n승으로 실험 횟수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미널 값, 그 다음에 이제 그 양극단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럴 때는 두 가지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함수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바이너리라는 이름과 워스트 케이스라는 이름 두 가지를 줬는데, 첫 번째 바이너리는 이 부품을 제가 이제 인덱스를 여기 1번하고 0번으로 딱 이미 지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 인덱스에 따라서 인덱스와 런 값의 몇 번 실행 횟수에 따라서 이 값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를 여기 이제 이 함수 위의 함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된 값을 따라서 이번 실험에서는 어떤 값으로 이 값을 입력할 건지가 이제 두 번째 함수로 이제 입력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나중에 천천히 한번 보시면은 와, 이게 이렇게 동작하는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를 제가 세팅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값이, 첫 번째가 이제 노미널 값, 두 번째가 파라미터, 그 다음에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라미터는 제가 이제 두 가지 박스로 톨러런스를 세팅을 한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1%로 세팅을 했고, 두 번째는 2%로 세팅했습니다. 이거는 마음대로 바꾸셔도 될 것 같고, 전체 이제 그 두 가지를 보실 때는 이 n승계니까 실행 횟수가 4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인덕터도 추가하고 싶고, 여기 피드포워드 캐패시터도 추가하고 싶을 거면은 전체 네 가지니까 2의 4승, 그래서 16번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텝, 아까 전에 그 DC 수입하는 식으로, 이제 파라미터 수입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런을 0번부터 4번까지 1씩 증가시켜서 계속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까랑 비슷하게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어떤 그래프가 어떤 것과 매칭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확인하셨던 그 애노테이션 스텝을 클릭하시게 되면 조금 더 색깔과
그 실제 시뮬레이션 한 것과 매칭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기 시작하면 요거는 제가 이제 수식으로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되고 실제 시뮬레이션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전함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에스티메이션 결과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에스티메이션 결과 대비 시뮬레이션 결과가 조금 더 낮게 나오거든요. 제가 요거를 계산했을 때는 저희 데이터 시트에 있는 그냥 이제 분합 저항으로 의해서 리퍼런스 저항과 분합 저항 간의 관계를 통해서 값을 계산한 거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실제는 이 피드백 핀에 들어가는 전류가 리키지 커런트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 리키지 커런트에 의한 것만큼 전압이 또 조금 더 드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반영을 했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가 조금 이렇게 한 10mV씩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조금 더 정보를 이제 어디서 얻으시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조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LTSPICE 버전 24부터 저희가 이제 스파이스에서 보드 플랫을 생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금 편집할 때 조금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간 3페이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보드 플랫 관련된 부분을 조금 제가 넣다 뺄까 고민하다가 제가 못 지우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 내면 제가 그 보드 플랫 생성하는 것까지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복잡해가지고 오늘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LTSPICE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신제품이 업데이트가 추가되거나 할 때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한 번씩 저희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싱크를 누르시게 되면은 계속 업데이트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 도구 모음에서 체크 포 업데이트라고 이제 그거 클릭하시게 되면은 항상 이제 최신의 버전으로 라이브러리를 세팅하실 수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맥으로 했을 때 화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맥은 써보질 않아가지고 이거는 윈도우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이제 업데이트 할 때 나오는 화면이고 이건 맥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해 못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1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저희 웬만한 프로그램은 다 F1 키 누르시면 헬프로 들어가잖아요. 저희도 LTSPICE도 똑같고요. 헬프로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LTSPICE의 웬만한 명령들 아까 제가 워스트 케이스 하면서 썼던 명령은 진짜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웬만한 수식 같은 거 다 여기 LTSPICE에서 반영하실 수가 있고 웬만한 명령은 다 있습니다. 근데 참고하셔야 될 거는 이거를 많이 하실수록 좀 시뮬레이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좀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LTSPICE에 대한 이렇게 오늘 강의 자료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LTSPICE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예제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조금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LTSPICE 야후에도 포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LTSPICE를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다운받으시게서 설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인 데모 서킷 같은 것도 다 있는 폴더 위치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LTSPICE 교육 비디오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LT위키라는 사이트에서도 LTSPICE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쉽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단축키 같은 거 좀 제가 정리해 놓은 거고요. 이게 Alt 클릭이고 컨트롤 클릭이고 막 어떤 건 우클릭하고 좌클릭하고 막 그런 게 조금 있는데 익숙하시게 되면 되게 유용하시게 쓸 수 있고 만약에 단축키까지 써서 외우신다라고 하면은 어떤 프로그램보다 빠르게 조금 더 시뮬레이션을 빨리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